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신종 코로나도 무서운데 떠도는 가짜 뉴스들도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저희 집이 일산인데 일산 지역 커뮤니티에 떠도는 확인 안 된 가짜 뉴스들도 몇 개 보기도 했는데요. 물론 과잉 대응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불안감은 막아야겠죠. 자, 2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3번째 확진자가 창천동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는 이송됐고 일행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 뉴스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의문점들을 확인해 봅니다. 4개월도 남지 않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삼선 유승희 의원과 재선구청장의 청와대 경력 김영배 예비후보의 경쟁이 치열한 성북구 선거 판세를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3번째 확진자가 2일부터 서대문구 창천동의 다가구 주택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번째 확진자는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으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의 요청으로 서대문구 보건소 직원이 창천동 주택을 방문해 23번째 확진자를 비롯해 함께 있던 중국인 일행 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23번째 환자는 어제 오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일행은 창천동 숙소에 자가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또 한때 23번째 확진자의 자녀가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충남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중구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밀집된 동대문 패션타운에는 야간 현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구청 전통시장과 위상복 과장 전화 연결해 대응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전통시장 과장 위상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중구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전통시장과 의류 패션 시장이 있죠. 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권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게 한국에 관광을 오면 뭐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건 남대문이나 아니면 동대문 쇼핑센터, 명동 등을 많이 갑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남대문하고 동대문에는 큰 시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과거에 한 3년, 4년 전에 이제 사드 사태 전까지는 동대문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 절반을 차지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상당히 계속 영향을 받다가 작년부터 한 20% 수준까지 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나고 나서 거의 중국 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경기가 한산해져 있습니다. 예. 이 전통시장을 찾는 이 고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상인들의 불안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이 상인들을 위해서 이 동대문 패션타운 앞에 이 야간 현장 상담소 운영이 엊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저희 서영호 중구청장님께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은 데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자 해서 그 명동역의 이제 선별 진로소에는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5일부터 저희가 이제 중구 쇼핑센터에 DDB 패션몰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번화한 자리인데 그 앞에 이제 저희가 그 임시 3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에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새벽 한 5시까지 일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인들 시간에 맞춰서 저녁 9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지금 야간에 저희 공무원 3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발열 체크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배부한다든지 또 이 상인들이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중구청에서도 40억 원, 서울시에서도 1,000억 원 해가지고 그 기금을 융자를 연리 1.4%, 1.5%밖에 안 되는 저리의 융자를 그 현장에서 저희가 접수도 하고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동대문을 포함해서 이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에 오늘부터 방역 활동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쇼핑객들이 감소하고 또 상인들도 좀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초에 서울시에 간곡히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먼저 2월 5일 날 남대문 시장을 시작으로 어저께 평화시장 또 신정부 시장까지 방역 그러니까 통과형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상점가형 그 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동대문 같은 데는 이제 대규모 점포만 해도 32개가 있거든요. 뭐 굿모닝, 뭐 밀레오레, 뭐 이런 건물들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구 주관으로 굿모닝 시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동대문 상권 먼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그 방역을 실시하고 관내 41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수일 내로 방역을 전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이 모쪼록 이 방문객들이나 이 상인분들의 불안감이 가장 먼저 해소돼야겠죠. 자,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구청 전통시장과 위상복 과장 연결해봤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가짜 뉴스들도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의문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확진자가 다녀온 곳을 가도 괜찮은지,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이승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알려진 번화가 일대. 이곳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좀 불안하고 집이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집 밖으로 안 나가게 됐어. 그렇다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과연 안전할까요? 정답은 안전하다입니다. 사물에 묻었거나 공기 중에 퍼진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3시간에서 4시간 뒤엔 사멸됩니다. 또한 정부가 실명으로 방문 장소를 발표할 땐 공개하기 전 미리 소독과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소독이 끝났다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도 안전합니다. 다만 아직 소독이 끝나지 않는 곳이라면 최대 사흘간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필수적인 마스크.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는 과연 안전하게 예방이 될까요? 정답은 예방이 된다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 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용 마스크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쓸 때 제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입과 코가 모두 가려지도록 콧대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 당시 입만 가린 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기침과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해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몸에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감기인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모를 때 병원에 가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38도 이상의 고열, 잔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났을 경우 주변 병원이 아닌 즉각 질병관리콜센터 1339로 신고해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선별 진료 후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진 환자들이 이제 다녀간 병원이 폐쇄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염 관리나 이런 그 전염성 높은 환자의 안전한 격리 진료실이 있는 지금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반드시 1339로 신고 후 조치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성북문화재단 운영시설들이 오는 21일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휴관시설은 모든 구립도서관을 포함해서 아리랑 시내센터와 성북구립미술관 등 모두 25곳입니다. 휴관 기간 동안 강좌나 공연은 운영하지 않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향후 추이에 따라 조기 개관 혹은 휴관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와 기관 공통 경비 등 예산 1억 1,000여만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긴급 경비는 일단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비상물품 구매에 쓰입니다. 구는 손세정제 3,000개와 마스크 6만 개, 체온계 30개를 구매해 지역사회에 긴급히 배포할 예정으로
손세정제와 체온계는 현재 지역 경로당과 지역 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이 밀집한 시설에 배포 중이며 공급 물량이 부족한 마스크는 납품 대기 중입니다. 이 밖에 나머지 비용은 지역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쓰일 예정으로 각 부서별로 방지대책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오늘은 성북구로 가봅니다. 성북구는 전통적으로 진보 계열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지난 18대 총선 이후 모두 민주당 측에 깃발을 꽂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성북갑부터 얘기를 나눠보죠. 여기는 현역 유승희 의원의 지역구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성북갑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네. 당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정태근 후보와 리턴 매치로 주목받았는데요. 결국 3선에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당은 물론 지역 내에서도 탄탄한 기반을 쌓아올린 인물입니다. 예. 지난달 15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고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현역 유승희 의원이 마냥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아닌 같은 민주당 내에서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네.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 예비후보의 경우 이미 2번의 성북구청장을 지낸 경험이 있기에 지역 내 인지도가 상당한 편입니다. 더불어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까지 더해져 지역 사회 내에선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성북갑의 경우 아직까지 야당에 이렇다 할 인물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공천 경쟁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현역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 4선 도전인 유승희 의원에게는 부담으로 초선인 김영배 예비후보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3선의 유승희 의원이냐 아니면 2번의 구청장 영역을 가지고 청와대 경험까지 있는 김영배 예비후보냐, 이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민국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전 7대 성북 구의원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성북구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성북갑 당협협의회 최준규 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김옥희, 김정경, 최원영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네. 성북갑의 경우 워낙 민주당의 바람이 거센 만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에선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다음은 성북을 선거구로 가볼까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성북을은 신계륜 의원의 컷오프로 여야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네. 당시 기동민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측근으로 나와 새누리당 김효재 후보를 노리고 초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번에도 재선 의지를 보이며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현역 의원들은 통상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데 빠르게 등록을 한 것을 보면 지역구를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현재 기 의원은 성북을 지역에 단수 공천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당내 심사만 통과하면 별다른 무리 없이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기동민 의원에 도전하는 다른 예비 후보들은 누가 있습니까? 네, 현역인 기동민 의원에 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민병훈 전 자유한국당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출마합니다. 네. 6대 성북 구의원을 지냈고 지난 지방선거에 구청장으로 출마했으나 당시 거센 민주당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를 모두 성북에서 나왔으며 40년 동안 살아온 토박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중당에선 민주노총 교육위원을 지낸 편재승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임경호, 김은수, 김준래, 김영화, 박기순, 신희 예비후보까지 6명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성북구의 민주당 바람이 이어질지 아니면 야당의 바람이 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성북구 살펴봤습니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편 송파을 선거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역입니다. 당시 진보 진영의 수성이냐 이 보수 진영의 탈원이냐를 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송파 지역의 총선 판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직을 상실하며 6.1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송파을.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의원의 승리로 진보 진영이 12년 만에 꼽은 깃발을 지키게 됐습니다. 진보 진영의 수성을 위해 올해도 최재성 의원의 5선 도전이 점쳐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배현진 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송파을 선거구에서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른미래당에선 송동섭 전 지역위원장이, 정의당에선 안숙현 현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 송파갑에선 자유한국당 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인숙 의원의 3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박인숙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한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보수통합 자문기구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최근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단수공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끝으로 전통적인 진보 강세 지역 송파병에선 남인순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0대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최근 총선에 가세하며 둘 간의 경선이 점쳐집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오세용 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와 이종식 동국대 연구 초빙교수, 김성용 전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차성완 전 시의원이 송파병에서 세 번째 도전을 이어갑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12시 기준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송파 가불병 선거구에서 모두 1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우리공화당에선 을과 병에서 2명이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한남 근린공원의 토지 보상비 부담을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원은 실효 위기에 처했는데 부족한 재원을 부담금으로 충당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용산구에 보낸 공문입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오는 7월이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한남 근린공원의 실시 계획 인가를 권고한 겁니다. 실시 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간주돼 당분간 공원 지정 해제는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보상을 마쳐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 중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권원을 확보했다면 7년까지도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용산구는 토지 보상비 확보 문제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면적 28,197제곱미터 중 99.5%가 사유지인 해당 공원의 보상비는 3,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시비 전액과 구비 절반 부담안이 대립해왔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하라. 비용 부담으로 시와 구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구에 비해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시가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같은 방식을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자는 겁니다. 공공녹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조건에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기후위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에 쓰는 예산이 훨씬 더 클 거다. 재원 조달 관련해서는 공공녹지 확충 부담금 가칭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좀 고민해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부담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공공녹지 관리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해서 제정하는 방안. 한남 근린공원의 공원 지정 해제 시한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의당 서울시당에선 앞으로 토지 보상비의 재원 마련 계획을 정리한 뒤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성북구의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구정 업무보고를 비롯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모두 10개의 안건이 심사됩니다. 첫날 진행된 1차 본회의에서는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2월 7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강남구 갑선거구입니다.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던 4선 국회의원 출신 김성군 예비후보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민숙 예비후보 69세 정당인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력이 있습니다. 51세 약사 김경화 예비후보는 현재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 예비후보입니다. 유튜브 김진TV 대표를 맡고 있고 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갑 당협위원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철 예비후보, 나이는 64세, 현재 숭실대 대학원 초빙교수입니다. 전 한나라당 서울시당 기획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성호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최혜림 예비후보 42세 정당인입니다. 전 포스코그룹 기술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습니다. 서연화 예비후보 55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혁명배당금당 강남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한파는 오늘 오후부터 풀리고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외출하기 좋은 날씨지만 국내 확진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서울 거주자인 만큼 가급적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은 삼가시는 주말이 나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